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루프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 조직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그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인허가를, 금융감독원이 검사와 감독을 맡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고 그 산하에 금감원과 새로 만들어질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특히 금감원과 금소원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인사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 개편은 2026년 1월 2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런 변화를 추진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금감원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업계가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이 때문에 감독 대상에게 돈을 받으면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19감사기 업계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한 금융사고 대응 부실 문제도 있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수조 원대 피해가 발생했지만 금감원은 사전 감시에도 실패했고 사후 대응도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위험 파생상품 불안전 판매 사건이나 은행 내부 횡령 사건에서도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업계 편이라는 여론이 강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위원회와의 권한 다툼 문제입니다. 금융위는 정책과 인허가 권한을, 금감원은 검사와 제재 권한을 가진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계가 모호합니다. 저축은행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여러 사건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금감원은 날개 없는 감독기관이라며 권한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는 금감원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정책과 감독의 불명확한 경계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의 조직 문화 문제도 있습니다. 높은 연봉과 복지 때문에 엘리트 집단, 기득권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인사 투명성 부족, 낙하산 인사, 퇴직 후 금융권 재취업 같은 정권 예우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금감원이 감독기관이라기보다 금융권 카르텔의 일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금감원 직원들은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까요? 몸을 담은 직장의 정체성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조건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지금과 달라지는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 조건을 보고 선택을 했는데 그 조건이 달라진다면 어떤 직원이 좋아할 수 있을까요?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떤 점들이 바뀌게 될까요? 우선 임금과 성과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 임금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공공기관이 되면 기재부의 총액인건비 규제와 연봉 상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복지 혜택도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학자금이나 다양한 복지 포인트 지원 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인사 자율성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유연하게 채용과 승진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개 채용 비중이 늘고 승진 규율이 엄격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득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더 강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고 투명성 강화로 사회적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안정적인 직장인데 굳이 연봉과 복지를 줄여가며 공공기관이 될 이유가 없다는 불만이 큰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개편은 금감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과 금융 현장의 반대가 겹쳐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독립성과 통제, 소비자 보호와 업계 관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